안녕하세요. 진품 명품 부동산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위주의 급매, 하락 순위 등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2020년부터 시작된 저금리가 자산시장 급등을 불러왔고 이 버블은 다시 정상 상태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상업용 부동산인 상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오히려 상가하면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오피스텔과 함께 은퇴의 필수 코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0.5%의 저금리로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일 때 상업용 부동산인 상가도 고분양가로 판매 이득만 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은퇴자 또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로 그분들이야말로 그 돈이 평생을 일하면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자식 교육 뒷바라지 하면서 몇십 년간 모은 돈을 잃어버리니 이것이 오히려 영끌한 2030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30은 젊음이라도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이것이 전부니까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광교에 왔습니다. 이곳은 신분당선 광교역 1번 출구입니다. 부동산 상승기 때 광교 집값은 수원의 강남이라고 불리며 강남 못지않게 치솟았으나 상가시장은 부동산 호황기나 지금이나 참담한 수준입니다. 광교역 1번 출구로 나와서 2, 3분 걸어 나오면 광교 테라스 1 오피스텔 상가를 비롯해 시티하임, 파인렉스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메인 도로만 보면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모퉁이만 지나면 참담한 수준이 펼쳐집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면 최근에 들어선 상가가 바로 나보나 스퀘어가 보입니다. 나보나 스퀘어는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으로 구성된 상가로 2020년 분양했습니다. 강남과 연결되는 신분당선 광교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세대수는 적지만 아파트, 오피스텔이 있어 가족 단위를 비롯해 1인 주거 형태 등 고정적인 이용 수요가 있을 것이고 경기대학교 인근으로 학생들과 광교 테크노밸리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이용객들로 수요가 넘쳐날 것으로 기대해 공실이 금방 해소될 줄 알았지만 보시다시피 1층이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중문과 연결돼 있는데요. 음식점, 약국, 문구점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1층 전용 면적 10평에서 13평 기준으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30만 원입니다. 평당 임대료가 10만 원 정도인데요.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광교 테라스 1 오피스텔 상가의 같은 평형대 월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인근 상가 월세보다 나보나 스퀘어의 임대료가 높게 책정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나보나 스퀘어의 공실 상가가 많고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최근에 가격을 20만 원 정도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광교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파인렉스 2차 상가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나보나 스퀘어보다 메인 도로에 붙어있는 상권인데요. 지하 4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빌딩 중 1층에서 3층까지가 상가가 형성되어 있지만 임대문에 안내문들이 부착된 공실이 가득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파인렉스 2차 상가 1층은 분양 상태에서 임대된 적이 없습니다. 전용 13평에서 15평 기준으로 1층 공실의 임대료는 보증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서 월세가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평당 임대료는 17만 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 임대료면 서울 번화가 지역 역세권 빌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일례로 건대입구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 먹자골목에 있는 한 빌딩의 1층 전용 면적 10평 상가 월세가 180만 원으로 평당 임대료는 18만 원입니다. 현지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비싼 가격에 상가를 분양받은 임대인들이 수익률을 맞추려고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면서 공실이 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임대인들이 만족할 만한 임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권이냐는 건데요. 문제는 이 지역이 광교 신도시 역세권의 고분양가 상가에 비해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배후 수요가 적습니다. 실제 이 지역의 배후 수요는 아파트 기준 광교역 참누리 포레스트 356세대가 전부이고 광교역까지 주동선이 아닙니다. 또한 오피스텔이 1000세대 총 1500세대가 안됩니다.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은 1인 가구의 비중 그 중에서도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으므로 실제 이 상권을 이용하는 인구는 2000명이 안됩니다. 게다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주동선도 여기가 아닙니다.
반대편인 광교역 2번 출구는 광교 웰빙타운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를 비롯해 광교 이편한 세상 2차 아파트, 광교 한 양수자인 아파트 등 약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그에 반해 상권이 좁아 항아리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학교까지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사람들이 반대편인 광교역 2번 출구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반대편인 1번 출구까지 굳이 가서 이용할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보나스퀘어는 전용 14평 상가의 분양가가 12억 원에서 13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분양가는 분양 당시 임대료를 400만 원 전후로 예상의 분양가를 책정한 것으로 한 평당 임대료가 3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 임대료면 서울대 인근 낙성대역 1번 출구와 같이 배우주거가 탄탄한 역세권 1층 상가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결국 시행사에서 현실적으로 맞추기 힘든 임대료를 미끼로 서민들에게 고분양가로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임대료를 낮추면 결국 자기 상가의 매매 가격을 낮추는 꼴이 되니까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몇 개월간 상가 월세를 받지 않는 렌트프리 상태로 두거나 아예 상가를 공실로 두게 됩니다. 문제는 상가를 공실로 두게 되면 상권 자체가 유령 상권으로 변하면서 그나마 방문을 하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리게 되어 결국 광교역 상권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꼴이 됩니다. 결국 광교 역세권 상권이 살아나려면 이 지역 상가를 광고할 때 홍보한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외지에서 지하철을 타고 광교 상권을 찾는 이들이 많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광교 신도시 사람들만 이용하는 상권에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곳 주민들도 광교 역세권 상권을 이용하지 않고 신분당선을 타고 수지, 분당이나 서울로 떠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당선 신사용산역 방향인 북부연장과 화서역, 호매실 방향의 남부연장은 모두 2030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미 신사역에서 광교역까지는 42분이 소요되고 화서역, 호매실 방향의 남부연장은 여기 광교역이 아닌 한정거장 앞인 광교중앙역에서 연장이 됩니다. 1호선의 금천구청역과 광명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차를 이용한다든지 명확한 목적이 아니면 광명역을 찾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분당선 북부, 남부 연장이 이곳 광교 역세권 상가와는 무관하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반영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